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전문 채널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천만 원으로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 이제 부재는 호매실력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같이 기사를 몇 개 살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분당선 광교에서 호매실역까지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제 사진은 그 홈플러스 앞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거리쯤에 이제 역사가 신설될 계획이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사를 같이 살펴보면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을 잇는 그 신분당선 연장 2단계 사업이 국토교통부 예타를 이제 통과했다. 그래서 이 인근 호매실동 일대가 축제 분위기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집값에 호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역사가 정확히 어디 생기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이쪽 부근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홈플러스가 있는 역사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업 빌딩들이 좀 많이 있는 공터가 있는데 그 앞쪽이 이제 역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좀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이제 현재 이 홈플러스 쪽에 이제 M버스라고 부르는 이제 광역 급행버스, 이제 빨간 버스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기존의 강남하고 사당까지 가는 게 있으니까 이와 같이 이제 교통편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쪽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분당선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 강남부터 해서요. 이제 요렇게 분당을 내려와서 수지 쪽을 지나서 광교랑 이제 호매실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연장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은 23년도죠. 이제 다가오는 23년도에 이제 착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강남까지 가려면 이제 M버스라는 걸 타고 이제 100분 이상 걸렸는데 이게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5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기존에 이제 지하철이 없었는데 이제 지하철이 신설되는 거니까요. 이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지리적인 위치를 좀 같이 살펴보면요. 제가 여기 호매실역 예정지에 이제 원을 좀 마크를 찍어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판교역까지의 거리를 좀 봤어요. 여기가 이제 업무지구들이 많은 거니까 판교까지 거리를 보면 약 19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 안에는 뭐 주변에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판교권에 있는 주요 이제 알짜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반경 약 25km 정도 이렇게 더 가보면 주요 이제 강남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제 영등포, 이제 가산 디지털, 그리고 이제 광명, 이제 일기 신도시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반적인 지적인 위치를 보면 이제 수원 바로 이제 왼쪽이에요. 이제 수원하고 인근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원보다는 이제 시세가 이제 많이 싼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막강한 어떤 돈줄이 되는 지하철이 바로 이제 앞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럼 지하철역이 정확히 어디 생기냐라고 봤을 때, 네. 신분당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기존에 이제 수지에서 이제 선봉역을 지나서 이제 광교중앙역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제 지하철역이 갈라지게 돼요. 신분당선이. 하나는 이제 광교역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연장이 돼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역과 동수원역, 그리고 이제 화서역, 이제 호매실역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새로 신설되는 역들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호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아요. 근데 거리는 이제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이제 반경 약 500m 내외에 그런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런 아파트들도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는 홈의 실력이니까요.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홈의 실력이 한 이쯤, 실질적으로 역사가 생길 거니까요. 역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화살표로 약 500m 정도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호반 같은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이 있긴 한데, 이제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갭이 무겁기 때문에, 투자성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제 실거주나 투자로 같이 고려하시면 괜찮지만, 투자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갭이 너무 무겁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아파트들이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사거리니까요. 이제 홈플러스 요 위쪽을 좀 보면, 이제 요 아파트인데요. 이제 3익 3차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약 700세대 정도 되고, 7개 동 정도 되는데, 이제 98년도에 지은 아파트이고요. 지금 시세를 보면, 이제 작은 평형 기준으로, 이제 동향이 한 2억 정도, 2억 초반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세 시세는, 최근에 거래된 건데, 한 1억 5천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갭이, 한 5천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예요. 요 거산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이제 단지는 작아요. 보시는 것처럼 한 200세대 정도 되고요. 동은 2개밖에 없지만, 이쪽도 보면은 이제 소형으로 봤을 때, 지금 매매가가 이제 저층 기준으로 남서형인데 한 1억 6천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이죠. 이제 작년 12월에 전세가가 한 1억 4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갭이 한 2천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투자성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다라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위쪽에 또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강남 같은 아파트인데 얘도 아마 갭이 한 5천 내외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세대수는 좀 더 많고요. 8개 동 정도 되는데 96년도에 지은 아파트고 지금 이제 25평 기준으로 한 1억 7천 정도 하고요. 이제 전세가가 2억 5천, 2억 2,500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5천 내외 정도면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호재가 이제 발표가 돼서 지금 뭐 늦었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 발표가 나면, 단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요. 단계적으로 얼마나 오를지, 뭐 기간이나 이런 걸 정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투자 기간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이제 나름 괜찮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무엇보다 이제 갭이 거의 한 2천부터 해서 5천 사이니까요. 소액으로도 다주택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바로 아래쪽에도 보면 이 아래쪽에도 보면 이제 동성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요. 비슷합니다. 갭이 한 5천 내외 정도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올해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은 봤을 때 대세 상승장의 한 후반부 정도 진입한 것으로 이제 각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로또 청약은 광풍 거의 이제 폭동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서울 입주 물량은 이제 공급이 급감을 할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더 그게 가속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한 원인뿐만 아니라 이런 뭐 로또 청약 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일부 강남 지역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급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9억 이하에서 풍선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 비조정이나 조정 지역 쪽으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풍선 효과가 좀 많이 나고 있고요. 일부 강남권 같은 경우에 15억이 넘는 건 대출이 안 되니까 급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뭐 강남권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공략을 고려해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6월 기점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이니까요. 한 4월, 5월 정도에 다주택자들의 어떤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어떤 규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개발 쪽으로 좀 투자를 검토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겁니다. 이런 보유세 부담들이 정부에서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임차인 쪽으로 전가가 될 것이고요. 전세나 월세가 상승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주택자이거나 앞으로 다주택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혜택이 아직 다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장특공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70%까지는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지만 향후에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럼 일시적으로 어떤 프리미엄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붙잡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